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최익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랑 케이스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드리고요. 트랜스페모랄 어프로치를 할 때 제가 뭐 다들 하시겠지만 프리 이미징 CT를 먼저 잘 리뷰를 해서 칼슘의 위치라든지 칼슘의 정도를 파악하고 스테노시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 먼저 리뷰를 할 거고요. 시술 당시에는 이제 소노가이드 펑처를 하게 되겠고, 할 때는 이제 프리클로저를 보통 저희가 많이 하게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작은 칼리버의 디바이스를 쓰는 것이 이 블리딩 리스크,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되겠을 것 같습니다. 저희 K-타입 레지스트리 보시면은 메이저 블리딩이 한 3.3% 보고되고 있고요. 어세스 사이트의 컴플리케이션은 6.8%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그 탑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보시면 파트너라든지 최근에 이제 로우 리스크 환자들 데이터 보시면은 초창기에는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이 약 10% 이상 됐던 것이 환자분들이 로우 리스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한 3% 가까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3% 정도 이상에서는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이 계속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스는 이제 주요 메이저 두 개의 디바이스를 보시면은 에볼롯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시스는 14프렌치에서 16프렌치 정도, 그다음에 익스터널 시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18프렌치에서 20프렌치 정도 디바이스가 들어가게 됐고요. 사피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프렌치에서 29mm 같은 경우에는 16프렌치 시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메터는 한 5에서 5.5mm, 사핑 같은 경우는 5.5에서 6mm의 베슬 다이아메터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시저럴 볼륨하고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느냐 보시면은, 볼륨이 많아지는 것에 따르는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이 약 한 4%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언어저스트한 데이터였고 여러 가지 어저스트를 시켜봤더니 확실히 볼륨이 낮은 데가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더라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지컬 어세스랑 이제 퍼큐테니스 클로저 디바이스를 쓰는 거랑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느냐? 초창기에는 다 이제 한 연구에서 보시면은 초창기는 다 서지컬 어세스를 했고 2017년도 이후에서 이제 퍼클로저를 써가지고 했던 데이터인데 양궁 간에 뭐 큰 차이는 없었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는 프로이트로는 프레파라토리 디지가 있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생기더라라는 거에서 서지컬 어세스에 비해서 이제 퍼큐테니스, 저희 사실은 다 퍼큐테니스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데 퍼큐테니스 쓰는 것이 서지컬 어세스에 비해서 여유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데이터로 보여줬고요. 최근에 이제 많다라고 해서 라지보 시스에 쓸 수 있는 이제 디바이스를 사용했던 데이터도 이제 발표가 돼서 보시면은 양궁간에 프리클로저 프라그라이드를 이용한 이제 프리클로저를 했던 거랑 만타 디바이스 쓴 거랑 양궁간에 차이가 없다는 데이터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특이하게도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이제 분석을 했더니 이 프리클로저를 이제 디바이스를 하나 쓴 거만 이제 두 개를 쓴 걸 이제 비교를 했더니 양궁간에서 뭐 차이가 없었다라는 이제 데이터도 발표가 됐고요. 요즘에는 뭐 몇 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제 프로글라이드를 두 개를 걸고 했던 거를 프로글라이드를 미리 걸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 시스를 다 제거한 이후에 이 펜머실을 넣고 프로글라이드를 이제 노트를 펜머실 넣은 데까지 이제 노트를 밀어넣은 다음에 프로글라이드는 끊고 이제 끝내고요. 펜머실을 남아있는 펜머실 이 디바이스만큼의 구멍을 펜머실로 막고 나오는 이제 이런 디바이스를 이런 방법으로 클로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90세 남자 환자고 디스니아로 오셨고요. 과거에 이제 PCR을 몇 번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3년 전쯤에 트리플 A로 이제 이발을 시행했던 환자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약 아트를 굉장히 톨토스하고 했던 환자입니다. 4년 전에 이발했을 때 오른쪽 일약 쪽에 디바이스가 이렇게 약간 킹킹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플로우는 잘 유지되고 있었고 4년간 팔로우하면서 큰 문제 없이 팔로우이 됐던 환자였는데 최근에 이제 AS가 진단이 되면서 환자가 숨이 차서 내원을 했습니다. 하스팀이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이제 워낙 카시피케이션도 있고 워낙 고령이고 해서 탑의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사피엔 밸브를 이제 하기로 했었고 당시에는 이제 이 애뉴러스 에어리라든지 다이메터를 계산을 해서 29mm 밸브를 조금 언더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상과에서 보시면은 사실 요 왼쪽 일리악 쪽에서는 약간 뭐 4mm 정도 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워낙 오른쪽에 일리악이 약간 킹킹된 것처럼 접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왼쪽으로는 도저히 접근이 어렵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탑의하기 전날 일단 엔지오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찍어서는 와이어가 어느 정도 쉽게 잘 넘어가고 아우토그램을 찍었더니 CT에서 보였던 것만큼 심한 스테노시스는 보이진 않아서 저희가 왼쪽으로는 도저히 오른쪽으로는 도저히 삽입이 어려울 것 같고 왼쪽으로는 충분히 디바이스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스테노시스가 아주 심하게 보이진 않아서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왼쪽으로. 다음날 이제 탑이 시술했을 때 이제 사피엔 29mm 밸브였기 때문에 16프렌치 시스가 이제 들어갔고 초반에 16프렌치 시스가 어렵지 않게 잘 넘어갔습니다. 이 시스 안에서 이제 밸브가 이제 넘어가는데 요 끝에 걸려가지고 이제 진입이 되질 않았고 이제 계속 이게 넘어가질 않으니까 여기만 이제 계속 모든 오퍼레이터들이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잠깐 보니까 와이어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사파리 와이어가. 그래서 이 사파리 와이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시스와 사피엔 밸브가 모두 다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러면서 환자 바이탈이 급격하게 나빠졌다가 마츠카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곧바로 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밸브를 넘기기 위해서 이제 머스탱 10mm짜리 발론으로 이제 벌룬을 하고 근데도 이제 환자 바이탈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찍어봤더니 이렇게 럽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밸브가 넘어가면서 럽처가 됐는지 벌룬을 하면서 럽처가 됐는지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럽처가 되었고 이제 그라프트 스텐을 하나를 추가를 하고 벌룬을 일단 막아놓고 그라프트 스텐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그라프트 스텐트를 넣고 또 넘기려고 또 시도를 해봤더니 잘 넘어가지가 않아서 또 힘을 주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또 벌룬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또 럽처가 돼서 또 그라프트 스텐을 하나 더 추가를 넣었고요. 이후로는 도저히 16프렌치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제 13프렌치 시스로 바꾸고 26mm짜리 밸브로 바꾼 다음에 3cc로 오버필해서 하기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지금 PBL이 약간 마일드하게 있긴 있었는데 환자가 빨리 시술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끝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특별한 블리딩 없이 잘 끝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프로글라이드를 하나 먼저 걸어놓고 놨었고 펜머신을 하나 추가를 해서 잘 시술됐던 환자였습니다. 8시에 마취를 시작했고 48분, 20분 이에 이제 펑처를 시작했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시술을 마쳤고 끝날 때는 바이탈에 스테이블 했었고 PIC를 5파인트 정도 트랜스퓨전하고 환자는 스테이블하게 퇴원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 간단한 케이스인데 74세 남자 환자고 예전에 페리페럴 아트로디지가 있어서 랩터 펜파 바이패스를 했던 환자입니다. 뭐 프리 아울토그램에서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잘 시술이 됐던 환자였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시스가 들어가 있을 때도 찍어봤을 때 뭐 특별한 게 없었고 이제 다 누르고 나서도 찍어봤을 때 큰 블리딩이 없어서 이제 잘 지냈고 다음날 일반병실까지 다 왔던 환자입니다. 일반병실에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저녁 때 환자 멘탈이 떨어져가지고 봤더니 바이탈이 이제 흔들리고 있었고 퍼포레이션을 의심해가지고 이제 찍어봤더니 퍼포레이션이 보여서 그라프트 스텐트를 넣고 잘 끝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바스쿨라 컴플리케이션 막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CT를 잘 리뷰하고 뭐 소노가이드 펑처 같은 걸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한번 보여드렸고 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두 개 프로글라이드 했던 거 다 많이들 하시지만은 하나의 프로글라이드 하나의 팬머신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하나의 프로그램만 써도 괜찮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라지보 디바이스가 들어오면 이제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언제 생길지 항상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 스탠트를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